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FOMC 회의 결과만 보더라도 점도표가 미국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하면 자산시장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엄청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니죠. 금리 인하하면은 양털깎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속보로.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에 뜬 기사인데요. 연준 통화정책 전면 수정. 그래서 금리 인하에서 인상으로 통화정책이 수정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배런스에서. 경제 전문지 배런스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늦춰진 가운데 금리 인상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크리스 제커렐리, 이분도 1월 CPI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둘 소지가 있다. 또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오늘 기사를 보더라도요,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중립금리면은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중립금리가 있는데, 이 수준이 연준의 추정치인 0.5%보다 높다. 즉 지금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중립금리가 0.5%고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2.5%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실질 중립금리가 0.5%보다 높다, 1%는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2.5%까지 내릴 걸 3%까지밖에 안 내린다는 이야기죠. 전 비재무장관 역시도 중립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립금리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원적으로 금리가 높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은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처음에 많이 푼 게 아니죠. 코로나 때만 많이 푼 게 아니라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나 혹은 코로나 직후 이때까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거는 단기간뿐만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그래서 하늘에서도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이 내려도 2%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 근데 기준금리 2% 이상이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최고금리가 1.75%였어요. 1.75%일 때도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거라서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지금이야 어찌저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못 버티죠. 실질적으로 과거 대비보단 고금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냐,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가 내린다고 상황이 양호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내리면은 안전한 사람들은 그대로 안전한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으면서 부실채권, 못 갚는 빚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경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게 쌓인 상황에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파링을 뛴다고 해봅시다. 엄청 세게 들어와요, 상대방이. 근데 이런 버티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엄청 센 사람한테 이미 1라운드 쳐맞고서 2라운드를 돌입해. 그러면은 그보다 약한 사람인데도 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중립금리, 그리고 그 전에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끈적하고 길게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란 건 다르게 말하면 화폐 가치 하락이죠.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것은 화폐가 얼마나 풀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화폐 엄청 풀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화폐 엄청 풀었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화폐 가치 하락되면서 실물 가치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화폐 가치 하락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여력이 늘어서 올라갈 경우인 거고 화폐 가치 하락하는데 그걸 다 화폐를 푸는 것을 다 빚으로 늘렸죠. 그거는 금리 인상 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지금 미국의 물가 현황을 보면요. 2월 물가는 3월 12일 발표가 돼서 아직 안 나왔지만 1월 물가 2월에 발표될 시기 보더라도 더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12월 물가도 더 높게 나오죠. 2달 연속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가 나오면서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잡힌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요때부터 높게 나오고 잠깐 어느 정도 안정됐다가 다시 또 높게 나오고 근데 금리를 막 올릴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상치보다 물가가 높게 나올 때 금리를 막 올렸었죠. 이게 몇 달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논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보시면은 언론에서 2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쯤 돼가는데 CPI가 더 높게 발표되니까 2월 금리 인하 안 되겠다. 3월 금리 인하 한다. 근데 또 CPI 높게 나오니까 3월 금리 인하도 안 되겠다. 근데 거기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3월 금리 인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니까 5월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다가 지금 6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제 인하한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그랬었겠지만 지금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 연속적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가 나오고 있으니 금리 인하 전망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오히려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게 현실이고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 3,000달러, 석유값 10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로 상승하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는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의 탈달러화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금 매입을 2배로 늘리는 경우 요즘에 우리나라 금 안 사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외국들은 금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을 안 사고 있다. 요거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금을 많이 사서 탈달러화를 한다는 소리예요. 즉 금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탈달러화가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금값이 폭등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입 물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미국도 수입 의존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게 되면 더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름값 같은 경우도 100달러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또 오펙과 비오펙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그 다음에 산유국 공급 차질 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즉 2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름값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정부가 돈도 없는데 유류세 인하해주고 있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라서 금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석유값 같은 경우가 폭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기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가 잡히고 있는 이유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석유값 떨어지고 또 하나는 디플레이션, 내수 경기가 침체돼서 경제 자체가 디플레이션 같은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물가 잡히는 신호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왜냐면 물가 잡는다 정부에서 수치상으로 잡았습니다. 수치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2%대 돌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도 막상 나가면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물가가 보이는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리 인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나라는 더 늦춰지죠. 일단 이창용 총재가 뭐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어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천천히 올렸으니까 미국이나 유럽보다 천천히 내리겠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더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우리나라 금리 인하 전망은 더 밀리겠죠. 올해 미국에서 3차례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 2차례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미국에서 3차례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했다가 다시 내린 정도라든가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나라도 못 내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하반기 되면 금리 인하돼서 집값 올라간대요. 이런 사람들 심리 확 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 인플레가 2달 연속 3.0%다. 분명히 전달보다 이번 달에 발표된 물가가 떨어졌죠. 3%대에서 2%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체감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시중에 도는 유동성, 통화 승수가 줄어들어서 내수 경기가 워낙 침체되니까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막상 사러 갔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다. 금리 인상 혹은 현재 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리스크가 부동산으로 번지고 있죠. 요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취약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 30일 이상 연체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부채 1달러당 대손 충당금은 1.6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0.9달러로 줄었다. 즉 그게 터져서 진짜 우르르 터져가지고 다 터지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도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대출 부실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만이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이것도 문제가 크잖아요. 그것만 문제예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PF 구조상 땅도 자기 돈 주고 사는 경우 거의 없이 남의 돈 빌려서 사죠.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큰데 아직도 뭐 집값 사라 한다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다들 미쳐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그 이전에 과잉 공급으로 공실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굉장히 높은 집값 여기에다가 거기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주거 환경이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괜찮다 하고 있는데 리스크만 보더라도요. 지금 경기 침체에 고금리 덮쳐서 76%가 한계 기업 자처한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건설사들 현재 금리 못 버틴다가 76%다. 근데 PF 규모는 금융위기의 2배다. 터지면 그때의 2배 수준으로 터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지금 PF 부실로 인해서 대손 충당금 적립, 그 다음에 부실 채권 매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연체율은 7%에 육박하고 있죠. 뱅크런 날 때가 6%대였어요. 지금은 6%대 후반이죠. 여기에 저축은행 적자 행진. 왜? 이자 문제도 있고 충당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증권사 실적 한파. 그리고 상호금융권에서도 PF 대출 대손 충당금 30% 상향해서 더 많이 쌓아놔야 된다. 그리고 총선 이후 PF 대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안전하냐?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라면요.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 플러스 주거용 부동산 리스크까지 있다.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더 심각하게 터지고 있어요. 미국만 위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터질 게 상업용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여기에 부실한 PF 구조로 인한 건설사 터지고 그러니까 건설사 살리려고 별 정책 다 쓰는 거예요. 이번엔 실거주유에 건설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해보시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의견이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 금리 인하는 굉장히 물 건너갔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뒤에 스트레스 DSR 도입하죠. 여러 가지 도입되는 것들 많죠. 금리 지금 막 정부에 억지로 눌러서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있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각 다 해보셔라. 고작 금리 인하로 집값이 살아나는가. 오히려 마지막 희망인 금리 인하마저 멀어져 가고 있다.